안녕하세요. 연암국어원장 김선영입니다.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주제통합 4강 형벌의 정당화 이론 해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먼저 가 지문부터 보도록 하죠. 형벌은 국가기관이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서 재화나 신체의 자유나 행복 추구의 자유 등을 박탈하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많은 벌금제라든지 아니면 사형제나 구속이라든지 우리 왜 5년형, 10년형 우리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규범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듯이 그 위반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형벌은 법 규범 위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실제 빈번하게 행해지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응이죠. 많은 법학자들이 과연 형벌은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가 있을까? 자, 그렇다면은요, 이 우리 요 문장을 통해서 형벌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게 정당화 될 수도 있고 근거에 따라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답니다. 2번 문단이에요.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 중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단어는요. 정당화 이론이에요.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 중에서 응보주의 형벌로 너무 중요한 말 나왔습니다. 자, 밑줄을 미리 하고 응보주의 형벌로는요. 행위자가 형광펜을 노란색으로 하고 응보주의 형벌로는 행위자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그릇된 행위를 했다는 바로 그 자체가 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밑줄을 꺼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글의 핵심 단어가 응보주의 형벌론과 그리고 또 공리주의 형벌론이에요. 자, 이 응보주의 형벌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물론 나도 공리주의 형벌론에 관한 지문이고요. 이 공리주의 형벌론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한계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핵심 단어니까 밑줄 꺼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보주의 형벌론은 행위자가 과거의 어떤 상태에서 어떤 그릇된 행위를 했다. 자, 우리가 바로 이것이 뭐예요? 네, 바로 범죄를 말하는 거죠. 크고 작은 중범죄, 경범죄입니다. 자, 그 자체가 그에게 형벌을, 즉 다시 말하면 이 벌을 저질렀다는 죄를 저질렀다는 그 자체가 그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응보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행위자의 행위가 그 행위자로 하여금 그 행위의 정도에 알맞은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말 나왔어요. 뭐가? 행위자의 행위가 말이에요. 응보주의 형벌론의 핵심은요. 바로 너가 한 그릇된 행위 자체가 그 벌을 받는 이유야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이론입니다. 자, 행위자의 행위가 그 행위자로 하여금 그 행위의 정도에 알맞는 형벌을 받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으로서 응보주의 형벌론에서는요. 이를 행위가 형벌의 응분을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위 자체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참고로 이 응분이라는 단어는요. 분수에 맞다, 딱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응분. 자, 그래서 너의 행위가 그 벌에 딱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형벌의 응분을 갖게 만드는 사실은 행위자가 타인들에게 가한 해입니다. 맞겠네. 자, 단순하고 쉽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한 그 정도에 맞게끔 형벌이 정해진다라고 보는 태도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응보론자들은 타인에게 해를 준 행위라도 뭐야 되게 중요한 거 나온다. 색깔 다른 걸로 교체하겠습니다. 무지나 실수에 의한 것,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 등은 형벌의 응분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와, 그러면 모르고 한 잘못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방어적인 행동은 형벌의 응분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다? 응보주의 형벌론입니다. 자, 이래 본다면 응보주의 형벌론에서 조금 중시하는 것은 그 행위가 도덕적인 악함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실수를 하게 됐는지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나 봅니다. 자, 계속 질문 넘어갈게. 이들은 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지는 사실을 중요한 거 나와요. 행위자의 도덕적 악함으로 보기 때문이다. 너무 중요한 말 나왔다.
자, 그러면 얘들아 있잖아. 선생님 숙제가 나온 거를 모르고 안 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벌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숙제 있는 거 아는데 안 했습니다. 이러면 벌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응보주의자라면. 우리는 흔히 그 행위자가 악한 마음을 지니고 또 나와서 똑같은 말 도덕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책임이 형벌의 응분을 근거 짓는 것이라면 방금도 얘기했어. 그지? 책임. 응분을 근거 짓는 책임에 따라서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정당화되겠죠. 그 책임에 따라서 처벌해야 되겠죠. 전통적 응보론자들은요. 책임에 따른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시정적 정의를 내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전통적인 응분자들은 시정적 정의를 내세운데요. 이 시정이라는 말은요. 뭔가 바로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잘못됨을 바로잡다. 바로 잡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응보론자들은요. 어떤 처벌을 정당하기 위해서는요. 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의를 내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적 정의는 기존의 어떤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 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를 회복시키는 것을 자, 정의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행위자의 그릇된 행동으로 정의로운 상태가 파괴되었을 때, 즉 맞죠. 범죄를 저지르면 사회가 정의로운 상태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그에 의해 파괴된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오, 이거 뭐지? 그러면 형벌이라는 것은 정당하다. 자, 뭐 때문에 정당하지? 정의를 어떻게? 회복시키니까. 자, 이렇게 잘못을 바로잡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아까도 얘기했죠? 시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전통적 응보론자 평가받는 플라톤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 행위자는 인격적으로 보았을 때 균형과 안정을 이룬 상태인데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죄에 의해서 이런 상태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게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면은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지만 저질렀다면은 파괴야,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이 죄를 해소함으로써 네, 행위자의 인격을 본래 균형적인 죄 짓지 않았던 그 전에 정의로운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게 뭐죠? 네, 형벌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죄를 지었어. 그러면 벌을 받아요. 자, 이 형벌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 본래의 균형을 되찾는다? 자, 그러면 결국 형벌이라는 것은 죄를 뭐 했을 수 있다? 씻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또 맞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뭐 틀렸다고, 억울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스님이 죄를 나에게 이제 뭔가 나나 우리 연하민들에게 어떤 사람이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면 그에 이제 응당한 벌을 받았다고 쳐보자. 자, 그래도 되게 그 사람이 나는 죄값을 치렀으니까 나는 당당해.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이제 내 인격은 본래 균형적인 상태야. 라고 한다면 조금 억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플라톤은 다르게 봤다는 겁니다. 괜찮다. 자, 사용 그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인격으로 돌아갈 수 있다. 형벌을 받는다면. 하지만 이러한 플라톤의 입장은 죄를 어떤 형이학적 실체로 간주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이거 어떡하지? 자, 형이학적 실체로 간주했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형이학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형체를 지니고 있는 것을 뛰어넘었다는 거, 좀 고차원적인 단어인데 이 형이삭적인 실체로 간주했다. 즉, 이 범죄라는 것을요, 죄라는 것을요, 뭔가 실체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별로 안 좋은 거, 행위자가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있죠? 행위자가 형벌을 통해서 받는 고통이 실제로서의 죄를 없앨 수도 있다. 라는 형이상학적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 단어가 형이상학적 가정이에요.
이제 형이상학적 가정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를 짓더라도 만약에 고통을 받아서 형벌을 받았다면은 이 죄가 사라진다. 원래 인격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응보주의자들은 아직 현대 오늘날까지도 있답니다. 회복적 응보주의라고 부르는 일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평등하게 자기 욕구를 일정 정도씩 억제하는 부담을 지기로 했음을 전제를 하는데, 네, 이 사회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등하게 욕구를 어느 정도는 좀 참아야 된다. 요즘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상쾌한 공기를 들어마실 수 있는 이 자유 욕구, 네, 약간 어느 정도씩 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위반자는 이런 부담을 감수하기 위해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형벌은 이 위반자에게 부담을 가합니다. 자, 왜? 부담을 지기로 했는데 부담을 지지 않았잖아. 그에 의해서 초래된 부담의 잘못된 분배를 다시 옳은 상태로 되돌린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 사람으로 인한 부담을 다른 사람이 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린다라는 거죠. 이들은 전통적 응보론자들과는 달리 형이상학적 가전에 의존해서 시정적 정의를 해명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게 행벌을 통해서 고통이 실제로 죄를 없앤다. 이거는 아니래요. 시정적 정의 실현을 위반자 개인의 상태에 국한시켜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의 범죄로 인해서 부당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한계도 있을 수 있죠. 다시 말해서요. 시정적인 정의 실현.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를 바로 잡는 그런 정의 실현으로 한다면 부당하게 고통받는 피해자, 그 사람만 교정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죠? 피해자는 그 사람이 벌 받았다고 내가 치료가 되나? 속이 시원한가? 이렇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에 전통적인 응보론자의 플라톤 한계도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현대 응보론자들, 자, 쉽게 회복적 응보주의의 한계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형벌을 통해서 제가 회소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가 바로 핵심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한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 응보주의의 형벌론에서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죄를 벌받았다고 씻겨지는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케이, 나 지문입니다. 형벌에 대한 정당화 이론은 크게 과거지향적 입장과 미래지향적 입장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과거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한 근거를 이전에 행해진 위반 행위에서 주로 찾는다.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부수적으로만 고려하거나, 자, 결과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형벌이 정당하다는 것은요, 그 이전에 범법 행위 있죠. 잘못된 행동. 그 잘못된 행동, 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벌 주는 게 목적인 것 같아, 그지? 반면에 미래지향적인 입장은요, 색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 미래지향적 입장은 형벌의 정당한 근거를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미래의 결과에서 찾으려고 했다. 좀 더 미래지향적인데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형벌은 미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오케이, 과거와 미래 지향적인 정당한 이론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지향적이라는 것은 그 전에 했었던 잘못된 행동만 신경을 쓰는 거고, 미래지향적인 것은 미래도 불러올 수 있는 결과까지도 신경을 쓰는 것. 자, 이런 입장을 바로 우리는 공리주의적 행벌론이라고 합니다. 2번 문단입니다. 인간은 행복과 같은 목적을 추구를 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목적이 되는 것을 궁극적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자, 행복 추구. 그리고 그 목적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수단적 가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소리가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행복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 자, 그리고 또 그것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수단적 가치라고 해요. 정의가 나왔습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다른 요소들이 같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간의 목적이 되는 궁극적 가치들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공리주의자란 뜻이 뭐야? 공리, 그죠? 공공의 이익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행복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리주의 형벌론에서는요. 공리의 원칙, 아까 뭐라고 그랬지? 궁극적 가치들의 총량을 크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형벌도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할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추구를 한답니다. 즉, 이 형벌의 목적이라는 것이 교정이라든지 바로잡는 시정의 목적이 아니고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는 전체 가치 증대, 곧 사회 전체의 이익 달성 외에 도덕적 올바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없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공리주의예요. 그 외의 것에서 형벌의 근거를 찾는 전통적 응보주의 형벌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정적 정의의 이념에 맞게 수정된 응보주의적 형벌에 대해서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필요 없어. 우리의 목적은요, 바로잡고 뭐 양심을 찾고 이런 게 아니야. 전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끔 죄 짓는 사람이 불행하게 만드니까 벌을 주겠어라는 거죠.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렇다면 공리주의자들의 생각처럼 형벌이 뭐 슬슬 반론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형벌이 정말 신체적으로 더 큰 가치를 산출할 수가 있을까? 네, 전체적으로 더 큰 가치를 산출할 수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회의 존립과 안정은 그 사회 내 구성원들이나 집단들이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되어서 전체의 가치 총량을 크게 해주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즉, 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존립한다는 거, 위태롭지 않고 안정된다는 것은 가치 총량을 크게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형벌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불가결한 것으로 필요합니다.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도 맞죠. 형벌 제도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형벌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를 합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리주의자들에게 거론되는 것은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네요.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입니다. 특별 예방이란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로 인해서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한다. 오케이. 자, 우리가 감옥에 가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자와 사회를 격리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범죄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이런 감옥에 가두는 형벌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끔 예방한다. 라는 것이 바로 특별 예방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범죄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이라든지, 그죠? 재범을 막는다는 거.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한다 이겁니다. 너 감옥에 갔다 왔지? 이제 안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재범을 방지. 일반 예방이란 형벌이 범죄자 이외의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범죄를 지르지 못하도록 죄송해요.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형벌이라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라는 것이 바로 특별 예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예방이라는 것은요, 그 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른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타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든다. 즉 모범이 되는 효과. 자, 우리 한자성어 중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타산지석. 타산지석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나를 바로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 감옥 갔네? 나는 그래 안 그래야지.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왜 일벌백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일벌백계 들어보셨죠? 약간 이런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특별 예방이라는 것은 이 범죄자를 박탈해서 다시 나왔을 때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일반 예방이라는 것은 그 범죄자뿐만이 아니고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서 어머 어때 헐 놀래서 범죄를 못 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형벌은 범죄자 개인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 이 범죄자 개인은 뭐다? 네, 아까 위에 나왔던 특별 예방이었죠. 그러면 다른 구성원들은 뭐? 그쵸? 일반 예방이었습니다. 영향을 미쳐 미래의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에 기여한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 미래의 질서에 기여하네요.
자, 하지만 네, 본격적으로 한계가 나옵니다. 공리주의는 형벌로 인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질 수가 있다면 부정의한 방식의 형벌도 허용해야 되며 오히려 그런 부정의한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이게 단점이에요. 한계입니다. 이거 사실 공리주의의 허점은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거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다수를 위한 개인의 희생은 응당한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공리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방을 위해서 본보기를 보이고자 하는 가혹한 일벌백계식 처벌, 이게 한계일 수가 있겠죠. 연자제, 왜요? 뭐 가족이 잘못하잖아. 그러면은 나머지 가족들한테도 그 죄의 어떤 죄를 묻는 것, 연자제에 의한 처벌, 집단에게 책임 물리기 등도 정당화될 수가 있죠. 이처럼 공리주의 형벌과는 사회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반적 희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네, 사실 이것도 정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공리주의 형벌론도 문제는 있다라는 거겠죠. 자, 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가나 전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봅시다. 자, 응보주의 형벌론과 자, 그리고 또 우리 공리주의 형벌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거든요. 가와나 모두 형벌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제시했죠. 그리고 그 이론의 한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쉬웠습니다. 2번 들어갈게요. 가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한번 답 볼게요. 전통적 응보주의는 우리 플라톤 같은 사람이죠. 범죄자보다 사회 전체의 정의회복을 위해서 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한 것 같아요. 사회 전체의 정의회복, 시정적인 목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범죄자보다 사회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말은 선생님은 본 적이 없어요. 읽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이번에 죄송해요. 지나갔는데 이번에 1번 같은 거 틀린 친구들은 없겠죠? 자, 응보주의 형벌론은요. 과거지향적인 입장을 지닌 형벌의 정당한 이론에 좀 해당하겠죠. 응보주의 형벌론이 뭐예요? 과거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응보주의 형벌론은요. 어떤 그 행위,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과거지향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이번에 딱 하나만 더 볼까? 이번에 2번 한번 볼까? 이번 회복적 응보주의는 형벌을 통한 정의 사회 실현에 피해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있잖아. 가 문단에 우리 끝부분 있었나?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현대의 회복적 응보주의가 나온다. 근데 그것은 벌 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대신에 이거는 벌 준다고 해서 이게 피해자는 뭐냔 말이야. 그 피해자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고려하지 않았다. 부당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네,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기업과 니은의 입장과 다 들어맞는 사례를 한번 골라내 봅시다. 자, 우리 A 볼까요?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법이 시행되는 초기에 법을 더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초기에 더 엄격하게 집행을 하래요. 그렇게 하면은 그 이후에는 그 법의 위반자가 줄어든다? 그 이후에는 초기에만 잘하고 나면은 아까 선생님이 뭐 일벌백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초기에 좀 엄격하게 버리면은 뒤에는 그 위반자가 줄어든다. 확실히 응보주의는 아니에요. 왜냐면 응보주의는 과거에 죄를 지었던 그 벌을 주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거 A는 누가 봐도 공리주의였습니다. B.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으로 형사상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자들을 이르는데 법은 이들이 무지에 의한 형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서 이들에게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처분만 내린다. 이거 아까 우리 나왔습니다. 무지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이건 뭐였죠? 응보주의였죠. 마지막 시. 얼마 전 조업 중이던 어선이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 항구로 긴급 대피하던 중에 다른 선박과 충돌. 그 선박 억울할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다른 선박이 침수되는 피해는 입었지만은 어선의 선장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형벌을 면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야? 아까 우리 왜 그 침수 위급하다, 급하게 긴급 대피하다 제래 돼 있죠. 의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더군다나 형벌을 면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응보주의자입니다. 정답 5번이죠. 4번입니다.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롤스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 롤스는 자연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도덕적 결함과 나쁜 성품을 내보이는 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형벌을 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의무를 위반했잖아. 그지? 그 위반했다는 말은 결국은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리고 형벌을 선택할 때에는 형벌이 미래에 발생할 범죄 효과가 있는지 우리 아까 미래지향적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최대화? 공리주의자 같은데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런데 형벌을 통해서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물질적 비용과 정신적 노력 등의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찰 공무원을 쓴다고 해도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롤스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비용의 공정한 분배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합의를 이루었을 때에만 그 방식으로 분배된 양적인 결과를 정의로운 것으로 수용을 했다. 자, 우리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논의해서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결과가 정의롭다면 정의로운 것으로 이게 만약에 논의해서 합의를 이룬다면 정의롭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일정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형벌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때에만 정당화된다. 다시 한 번 더 일정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형벌이 뭐를 통해서 중요한 말 여기 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자, 그래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분배적 정의가 정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롤스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라는 목표와 정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형벌의 정당화 방식으로 절차주의적 형벌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좀 정당하게 법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하자라는 거죠. 자, 우리 4번을 보면은 롤스는 형벌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오히려 돈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향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은 형벌로 죄를 없앨 수 있다고 가정한 회복적 응보론자들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형벌을 통해서 죄를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혹시 우리 회복적 응보론자였나요? 아닌 것 같은데 시정적 효과를 줘가지고 그죠? 이게 봐. 형벌로 그 죄가 없어져. 괜찮아. 깨끗하게 다 없어져. 이거 여러분들, 이거 형이상학적인 가정 기억납니까? 회복적 응보론자들은 이거는 찬성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얘를 말한 것은 전통적인 응보론자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응보주의 형벌관에서 그냥 우리 전통적인 응보주의이기 때문에 플라톤 같은 사람들. 4번은 땡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마지막입니다. 자, 5번은 인정이에요. 선생님이 다 미리 갖다 놨는데 인정. 자, 인정이 4번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분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자, 형벌이 사회적 안정과 질서 유지에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죠. 5번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까? 약간 생활기랑도 밀접한 우리 청소년, 촉법소년 이런 말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